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삶이 허망하게 느껴지네요. 또한 아직까지 남편이 제 장안에서 강하다고 믿기 힘듭니다. 남편과는 약 25년 정도를 함께 했는데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만나 양가 부모님의 결혼 승인을 받고 함께 앞을 향해 나아왔습니다. 시댁가족은 우리 집안이 재산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 처음에 반대했지만 남편의 명쾌한 결정으로 시부모님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고 딸 하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마음에 들지 않은 시댁 식구들도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제게 인정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상처를 받은 적도 많았지만 결국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맞서 싸우면서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시댁의 모순 말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의 얘기를 내라고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항상 제 얼굴을 보면 잡아먹을 듯이 개꿈을 했던 시부모님은 오뚜기 같은 제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 했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5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30대까지는 시부모님의 말에 굽신거리며 썼는데 40대를 넘어가면서 저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예전과는 다르게 작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무서워서 다가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아이가 손끝을 부릅니다. 느낄 정도로 그 모습들이 불쌍하게 느껴졌고 저 또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시부모님의 말을 받아칠 정도로 성격도 많이 변해왔습니다. 숱한 역경을 극복하며 남편과 함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았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무방비 상태에서 남편이 제 손을 놓고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빚도 없이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여 제 딸까지 유학시킬 정도로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배달을 하러 갔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부부로서 구두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고객께서 수리를 맡기신 구두 손질이 끝나고 당신을 찾으러 오실 것이라고 전화드렸습니다. 당장 신어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배달을 부탁했어요. 보통은 배달 대행을 부를 텐데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편이 직접 배달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별일 없을 줄 알아 했고 동네 근처라 금방 다녀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다녀오겠다며 웃어주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을 찾았지만 남편은 저와 작별 인사조차 나눌 시간도 주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제 머리털을 잡아 끌고 갔어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거침없는 행동에 날 주며 힘겹게 불렀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치자 이 일은 전부 제 탓이라며 세상을 떠난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의 고난을 알고 있었는데 머리털을 잡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노가 최대한 참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터져나왔어요. 결국은 분노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야. 집도 없는 집 안 탓에 지금까지 추고라 고생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인데 내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제 탓이라 그러시는군요. 이 사람이 돈을 악착같이 벌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요? 빈대처럼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베껴 먹으려고 하셨다는 건가요? 항상 잔머리를 굴린 어머니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아니에요. 우리가 좀 편안하게 먹고 살고 싶어도 어머니는 돈 버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 사람을 따로 불러 항상 뜯어갔어요. 저랑 결혼해서 이 사람이 고생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뜯어가지 않았나요? 아름답게도 수십 번, 수백 번 난리를 쳐서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동안에 상을 이루어 내주기를 부탁해달라고 했더니 쓰기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서 몰각했던 거랍니다. 제가 개입하면 집안이 더 나빠지게 되는 일이니까요.
어머니만 돈을 빼갔더라고요. 아버님도 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조금씩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요. 나 참, 아주버님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요.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끝이겠는데 왜 이 사람 탓을 하느냐고요. 이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앞으로 형님과 아버님, 어머님을 돌봐야겠다 하지 않겠어요. 제 말이 잘못된 거요. 그래 둘째 노후에는 말 한 번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 딸아.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았던 만큼 나는 내 아들을 부모님 대신해서 이제는 돌려주어야겠다 하지 않겠어요. 자식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는 돈 문제도 애정도 꺼내야 하는 것 다행으로 생각해야 해. 누구 때문에 내 아들이 더 크게 성장했는지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지. 정말 말씀이 너무하신데 그런 말은 이 사람 앞에서 하기 싫어. 결혼 초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든 땡전 한 푼 지원받지 않았고 우리는 둘이서 대출을 받아 집 한 하구에서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며 그것을 완전히 실천해 왔어요. 하지만 좀 먹고 사는 정도만으로 지내다 보니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뜯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직접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라고 판단해요. 여전히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이나 그 사람 앞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닐까 해요.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줄 수 없어져서 마음이 아플 것이고 더 이상 당신들과 연락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을 이해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은 힘들게 땀을 흘려번 돈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 만일 술병이라 말한다면 즉시 나가주세요. 당신들 때문에 욕심만 채우려고 한 결과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더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이겠죠. 슬픔은 잠시일 뿐 도움이 될 말이나 위로는 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1월 해왔던 것처럼 제가 두 발로 뛰어야 한다면 시부모님이 그동안 받아왔던 만큼은 내게도 주세요라는 식으로 말했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죠. 제가 이성을 잃고 난리를 쳤더니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정신이 나간 여자로 보이는 것을 의아해하며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집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를 뒤에서 정부가 지켜보고 있었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해외에서 유학 중인 제 딸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어요. 중요한 시기였던 제 딸한테 정신적 충격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이 들었었지만 장례식은 와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의 장례식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조심해야 될 상황에 대려 장례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제 말이 안 들리시나요?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아들이 떠난 후에도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엄마를 교도하고 떠나는 것은 그런 이유로 내 얼굴을 보며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내게 챙기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왜 연관이 없는지 이유는 없었으며 그래도 오고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고 조용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마음에 나도 들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일일이 전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지인들이 위로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려웠지만 내가 야한 자식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퍼지고 있는 것이며 금도 없으면 이미 실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근히 내 지인들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해 동의한 이상 솔직하게 얼굴 붉히지 말자고. 당신의 지인들의 물건만 챙기면 되는데 왜 내 물건에 눈 돌려? 한 번, 두 번, 4번간의 한국 가족 관계에서 전에 당신이 나에게 빌린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해서 가짜를 거는 것 좀 그만해. 하드디스크 1개 포렌식을 통해서 오늘 좀 가져갈 거래. 왜 자꾸 여기서 다시 옮기는 건데 이렇게 종결하는 게 더 나아. 일단 누가 왔고 얼마를 줬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집에서 주고 나서 일단 돈부터 챙기자고 몇 번을 말했는데 너는 몇 명 했어? 제주도에 오니 많이 바쁘지만 생각보다 좋았어요. 이 정도면 만족해줘. 본래 대중들의 반응도 괜찮은 편이야.
수명은 집에 잠시 들러 다시 갈게요. 내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장례식에 가는 동안 뽑아 먹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겠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던 전화 한 통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어 주어야죠. 여기 있는 부의금 중에 너와 내 아들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다 가져가도록 하자. 원래 오늘이 용돈을 받는 날인데 일이 이렇게 재아버려졌으니 이것이라도 챙겨가야 하지 않겠어? 너는 2시에 비랑 알아서 나눠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줘. 내일부터 들어오는 부의금으로 장례식 비용 처리하면 돼. 거기 있는 나의 친구들은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머지는 자비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세세한 설명까지 해주는 시험은 가오 지인이었어요. 돈 때문에 2배로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배가 고픈데 한 숟가락 먹고 들어가야겠다. 당신이 운전할 거야? 나에게 한 잔을 주세요. 외장하드 소주 한 잔은? 할 수 없을 걸.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보여준 행동은 사실상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시댁 가족들의 행동을 보면 사람다운 취급을 할 수 없었어요. 동물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대해야만 했어요. 서로 웃고 떠들며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도중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땀이 육개장 그릇을 든 채로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을 향해 튀어나가 버려졌다. 시부모와 동생들은 육개장으로 덮인 내 몸을 보고 경악했지만 나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소주병을 들어서 당장 나가라고 사정없이 휘둘렀다. 시댁 식구들은 내 분노를 보고 급하게 돈만 챙겨 도망치자 맨발로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그들을 쫓으려고 했지만 지인들이 날 붙잡아 진정시켜 주었다. 처음 겪어본 이러한 상황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져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내려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돈부터 챙기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큰 실망을 하게 되어 결국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 동안 회복하지 못한 채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딸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제 것을 잡아내려는 모습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달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는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남편을 화장터에서 화장을 마친 뒤 납골당에 봉사한 후 어려운 시간들을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례를 생각해서 혼자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시댁 가족들이 아이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에 안 가도 되는 날에도 아이의 부재를 슬퍼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떠난다는 사실에 돈만 벌어진다는 게 너무 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이 2번 다시 오길 원하지 않았고 이유도 없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시댁 가족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부동산에 매갔고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수제구두 매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해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을 처리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배우는 것은 한 번 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딸은 6년 동안 전문가 과정을 통해 IT 업계에서 인정받는 위치에서 일했었는데 더 넓은 세계에서 배우고 싶어 해서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온 남편과 많이 닮은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녀는 항상 최선을 다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그런 딸이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구두방을 정리한 뒤 부동산에 내놨던 집만 처분하면 되면 끝나는 거였는데 어느 날 볼일을 끝낸 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순간 시댁 식구가 또 칸일집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남편 잡아먹고 무슨 염치로 여길 들어오니야. 너 생각보다 달리 조리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더라. 구두 매자 벌써 처분했다며 그 돈 혼자 꿀꺽하고
그리고 이 집도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부동산에는 왔던데 내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벌어 모아 장만한 이러한 형제의 지혜 한 모든 이득을야 합니다. 집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나갔을 뿐 아무것도 걷고 있지 않아. 가치를 떼면 어떻게 살 거라고요?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이 제이는 불평을 하지도 않나요? 어머니의 말을 따라 하기까지 하고요. 아니면 부모님을 얼마나 모세게 말해서 세 장을 취할 수 있을까요? 바깥으로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 어머님에게 욕을 한 줄 알아요. 그런 거짓된 가면은 그만두고 진정성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들의 침범으로 신고해 정신을 차려야 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추함이 끝낼 것 같은데 오늘 마저 할까요? 지금 보이는 게 없는데 누군가 세상에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유를 너희들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반성조차 없는 건 참 안타까워요. 나는 당신들을 하찮은 쓰레기로 여길 것이라 생각해서 용서해 주려 할지도 몰라. 이 집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져가려 하니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나 또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데 세상도 내가 부주의하게 함과 당하기를 가만히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며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앞길을 방해하지 말고 나라 구두를 벗겨내고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집은 내게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것이니 어려운 처지에 처해지기 전에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게 낫다. 내놓고 라우마. 저는 준비되셨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바로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최대한 좋은 해결책을 찾고 싶으니까 말로만 하는 것도 이젠 우리 엄마에게 드려야 할 거니 그렇지 않으면 저도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일 거예요. 몇 년 동안 쌓인 게 많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불만이 쌓였는지 알아요. 얼굴에 별로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 알아. 저 자루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우리 엄마의 지시대로 따르세요. 놀고 싶어하는 네 가지, 너희들의 원하는 대로 난 순순히 따를 것 같아요. 경찰을 호출하기 전에 바로 집에서 나왔다. 2대1로 당할 거란 생각에 더 이상 말로는 안 될 것 같다며 갑자기 일어나자 그가 내 멱살을 잡아 제 차 앞뒤로 흔들었다. 그 순간 시동생이 뛰어와서 그를 넘어뜨리자 이미 이성을 잃은 가족들은 그에게 사정없이 발길질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작은 문이 열리고 제 다리를 향해 나오더니 동시에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신고 받아서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이에 시댁 식구들은 당황해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저는 그 틈을 타 현관문을 급하게 열었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되자 저는 그 인간들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가족들끼리 잠깐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뿐이라면서 신체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었다고 경찰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라고 받아들이며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일로 나란히 하는 분들을 오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십니까? 와 별일 아니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이 리니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중요했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도 표정 한번 흐트러지지 않고 경찰을 속이려 하네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요. 방금까지 당신들이 나를 비난했잖아요. 네, 형님. 몰매 난 마치 영어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접촉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듬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문제를 크게 만든 건 누구예요? 지금 커다란 소리를 쳐대요. 엄마, 제가 말했던 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설명해야 해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뱀처럼 엉겁결에 움직일 줄을 알아요. 증거물을 확보하게 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또다시 그 더러운 입으로 다시 한번 털어보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일처리가 끝났을 때
돈에 욕심이 많은 시대의 식구들이 다시 들어올 거라며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의 말에 따라 CCTV 설치를 결정한 시댁 식구들은 결국 본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증거물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신문은 제게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쩐지 작은 방 속에서 문이 차 멀티, 제 입이 있더라고요. 너덜너덜해져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들어있었던 것을 어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놀라게 당했네. 그래서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많이 놀랐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방 깊이 들뜨다 가셨더라면서 원래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려 했지만 그렇게 되면 밖에서 더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찰님 이번에 우리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다시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도 단순한 사고를 한 줄 알았는데 글쎄 방 안에서 대화를 안 하는 소리를 엿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빠와 연관이 있는 문제였답니다. 녹음된 내용에 대해 엄마도 들어봐 주세요.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끼 파도록 해야죠. 무작정 손부터 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힘들 거 아니냐고 부르며 10년 동안 충분히 받아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다 망친 거라고 이지혜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신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해. 당신의 실수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 그게 왜 내 때문인지요? 당신이 그의 부탁을 계속해서 따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지켜보며 기다리면 스스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말하는 것에 화를 내며 속도를 높이고 우리를 돌려보려다가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딱지가 며느리 서유로 거듭났는데 우리 집에 어둠을 가져오려고 왔습니다.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는 그것에 충분한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착한 아주머니, 이미 집이 없는 우리 형님을 살려드릴 것이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어 마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우리는 정말 괜찮게 지내는데 그때 저와 그 사람이 함께 있던 것을 알아두세요. 돈을 대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는 용이가 자기는 돈만으로 안 되냐고 말했었습니다. 나한테 화내는 동안에도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이 나는 이유는 구주 매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도움을 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군데에 들여와 달라고 너무 거절하니 나도 모르게 화가 나 형한테 막말을 하는 등 몸을 비친 적이 있어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 같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어쨌든 뒤쫓기만 했을 뿐이니까 경찰도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는데 누가 밝힐 것이며 우리는 그저 뒤따라 간 것뿐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대로 문제가 넘어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나중에 CCTV를 확인하지 않겠지요. 당신이 화내는 바람에 이렇게 꼬이고 있다든가 엄지에 올랐든 원인 제공자는 우리들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우리들 뿐이야. 평생 이렇게 살면 아무런 문제 없어. 범인이 왜 걸리는지 알아서 사고가 난 현장에 궁금해서 꼭 나타나거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제재감을 타인에게 얘기하다가 걸릴 수 있어.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우드 배달원이 나갔을 때 당신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던 거야? 그래서 따라붙으려고 다가가다가 사고가 남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돈을 들으려고 접근하자 거절당했을 때 화를 내 그를 따라다니게 됐고 남편은 그 시댁 식구들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올렸지만 결국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녹음된 내용에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숨기려고 했다는 것을 경찰들이 알게 돼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 그들을 경찰서로 인도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다리가 뽑혔고 자신의 가족 때문에 사라진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동안 숨기던 행동에 대해 법적 처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근처에 있는 CCTV 확인 결과 남편이 따돌림을 목적으로 속도를 높여 운전하던 도중 그 뒤를 바짝 쫓던 15세 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들은 잘못한 행동을 시인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해를 가한 행동을 한 그 인간들과 남편을 더 나쁜 존재로 만든 그들은 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형량이 길면 좋겠습니다. 절대 선천적인 선량함이 없는 그 인간들이 평생 감옥에서 시달리는 것만을 바랍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남편이 마침내 마음 편하게 쉬기를 바랍니다.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각한 질병과는 다른 이유로 고난을 겪어왔던 남편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법적 처벌 결과를 알게 되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재산을 내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